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산테코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고대로 오늘은 재테크 상품에 대해 얘기하고 올해 돈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죠. 네. 미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해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올해는 변동성이 강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의 채권 등의 저비용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 되고요.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성장주 등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더 두면 되는데요. 주식, 채권, 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균형 잡힌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자체가 찰나의 순간이 아닌 평생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안정성 확보라는 기본 베이스의 기대 수익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해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투자는 그때그때 시장 전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목표 계획을 기반으로 한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짠테코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올해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갈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새해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 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올해는 해외든 우리나라든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미국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지금은 상반기엔 동결될 것이다, 심지어 네.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미국 뉴욕 증시가 요동을 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뉴욕 증시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서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사학 기미가 늘었다 이런 뉴스도 많았죠. 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서 대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길게 보면 새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 등으로 미국 정치도 완만한 우상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난해 랠리를 보였던 금은 안전자산에 속하는데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시 긴축 재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금 강세장 사이클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비싼데요. 비싸요.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세금 감면 등이 인플레이션과 달러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큰데요. 이로 인해서 미달러 채권을 제외한 채권 시장은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채권 투자를 생각한다면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형 펀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채권형 펀드 상품 중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혼합한 펀드는 올해 금리 변동성이 예상되니 주목해봐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율도 널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될 때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상황이 참 복잡하죠. 네.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위험성이나 유동성이 강한 시장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강달러 영향으로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네. 많습니다. 이런 시기엔 달러 자산인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반대로 연준 금리 인하나 글로벌 경제 회복, 미국 무역 적자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달러 약세장이 예상될 때에는 해외 주식, 금, 원자재 등의 투자가 좋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고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살펴봐야겠죠. 일단 중동,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등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에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중요한 미국 연준 정책의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도 계속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강달러가 좀 계속된다고 판단이 되면 달러를 사 모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달러 예금이 가장 안전한 달러 투자 상품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미국 주식이나 달러 ETF, 달러 연계 펀드 상품 등으로 직간접적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시점에 유리한 미국 국제 상품도 안정적인 수익 상품이고요. 이런 달러 상품은 환율 상승 시 수익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하락 시 손실 위험성이 도사리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분할 투자하는 건 기본이고요. 네. 달러 시장의 변동을 대비한 금 등의 원자재나 다른 통화로 분산가 리스크를 해지를 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달러 투자로 분산 투자를 한다면 달러 예금 등의 40% 이상 비중을 두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가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미국 국채, 미국 주식, 달러 ETF, 금이나 원자재 등의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위에서 이 달러 연금 보험을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상품이에요? 달러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그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일반 이율보다. 그래서 네. 4~5% 이상의 공시이율에다가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달러 보험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는데요. 한 보험사에서는 일시납으로 한 번에 보험료를 내면 20년간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연금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네. 연금보험 상품이기에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확정 수익, 또 달러 상황에 따라 한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 시점 대비 환율이 내려가면 받는 보험금과 해지한금이 줄어드는 단점도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험의 순수 기능인 연금을 보고 가입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요. 장기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보고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차익만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 좋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금값도 강세장을 좀 이어갈 거라고 전망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해 금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거예요? 되게 난처하네요. 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에다가 대체 자산이기도 하죠. 이런 금이라는 상품 특성상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많이 각광받는데요. 국내에서도 탄핵 전국 속에 불안감이 느낀 자산가들이 지속적인 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금 투자에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금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달러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에는 금값 상승이 제한될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또 비트코인 등으로 투자 수요 이동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에 분산 투자로 금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금 투자 방법은 은행 예금처럼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금 통장입니다. 금 통장에 가입하면 은행이 국제 금 시세에 맞춰 금을 구매해서 계좌에 적립해 주는 구조인데요. 단점으로 금을 매도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경우에는 매매 차익의 배당 소득세가 15.4%가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골드바 등의 금 실물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인 직접 거래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실물 금 투자 방법은 처음 금을 매입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투자 즉시 10%의 손실을 보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실물 금 투자는 대신에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없습니다. 또 다른 금 투자 방법인 금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 특징인데요. 주식처럼 간단하게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게 또 최고의 장점도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금 ETF는 금값을 100% 추종하지 않는 게 또 단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증권사 앱 등에서 금 계좌를 개설한 후 가장 중요한 1g 단위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장점이고요. 거래 수수료가 0.3% 정도만 비용이 발생하고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세 등의 부과는 없습니다. 또 올해 주목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서요. 정확하게 상품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토스와 같은 핀테크 플랫폼이 최근 금융 상품 중개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예금, 적금, 대출, 카드,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공모펀드도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핀테크에 관련된 사업과 기업 등이 미래 시장을 조금 주도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눈여겨보는 기업을 하나 정해서 소비를
전락할 때마다 아니면 매월 몇 주씩 꾸준히 사모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환경 문제 등으로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ISO 인정처럼 ESG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ESG 기업이죠.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의 발달로 금융 거래 방식이 많이 변하긴 했는데 여기서 또 더 새로운 게 있을까 싶기도 전 하거든요. 연초에 한번 언급했던 AI를 활용한 자산 관리 및 투자 자문 서비스인 로보 어드바이저도 핀테크 기술이죠.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보험 상품의 설계 및 판매 관리 등의 인슈어테크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핀테크의 장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사이버 공격 및 데이터 유출 위험 등의 보안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하고요. 이런 부분 등으로 핀테크 산업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와 금융기술 등의 만남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더욱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의 발전도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상장지수 펀드인 ETF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좋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일정 수량이나 금액 등으로 꾸준히 기업 주식을 사모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또한 초기 상장 기업의 주식을 공모주 투자의 형태로 매수를 해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네, ETF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재테크 초보라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 하신 적 있거든요. 네, 이런 재테크 초보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ETF를 좀 꼽아주세요. 시장 자체를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ETF 상품 중에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고배당주 ETF 상품이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고배당주 ETF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로 구성된 ETF 상품인데요. ETF 상품의 특성으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고배당 ETF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안정화되었거나 하락 국면에 접어들 때 단중기 상품인 채권 대비 수익률이 훨씬 안정적이라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당주 직접 투자와 비교해 보면 어때요? 배당주 ETF나 적립식 펀드 등과 잘 비교되는 게 배당주 직접 투자인데요. 배당주 직접 투자의 장점으로는 일단 운용 수수료가 없죠. 그리고 또한 여러 종목이 아닌 특정 한두 종목으로 배당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배당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투자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있고요. 고배당 ETF의 장점으로는 간접 투자 상품이기에 운용사의 전문가들이 종목을 구성 관리하기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가능한 게 최고 강점이고요. 또한 상품의 특성상 여러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별 기업의 배당 삭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이런 고배당 ETF를 투자할 때에는 특히 해외 ETF 투자 시 환율 변동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잘 체크해야 하고요. 이와 더불어 금리가 상승하면 고배당 ETF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에 금리 체크도 중요합니다. 또한 고배당 ETF의 운용 수수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고요. 특히 배당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 등도 고려한 매도 내지는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내 ETF 중에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거 고배당 ETF와 코덱스 배당 성장 ETF 상품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해외 시장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지급되고 20년 이상 연속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ETF 상품을 추천합니다. 이런 고배당 ETF 상품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돈의 흐름에 따라 투자하면 좋을 상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투자라는 상품을 고를 때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대변수 금리 추이가 중요합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채권의 매력이 증가하고 성장주 등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여기서 몇 번에 강조했던 감적 투자 상품인 정시 펀드 등을 활용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섹터 등에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테마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관련 기업, 메타버스, 핀테크, 헬스케어, ESG 관련 기업인 친환경 에너지, 재생가능 자원 등의 기업 등과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향후 전망을 봤을 때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단중 장기 목표와 투자 성향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자신의 성향에 맞게 분산 투자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투자하기 좋을 상품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944님, 국내 주식보다 미국 채권과 주식에 투자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는데요. 노후자금 운용에 좋은 투자 방향은 어떨까요? 하셨어요. 그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 ETF 같은 경우에도 미국 투자를 하는 상품에는 세금이 따릅니다. 양도소득세도 붙고 금융소득세도 붙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특히 노후자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세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세금을 고려해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4012님은요. 금 투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적립식으로 10년 정도 모은다고 봤을 때는 괜찮은 투자처라고 보시나요? 하셨어요. 이건 제가 작년에 금 방송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금을 모았던 걸 그때 다 팔았거든요. 네. 48만 원대인가 그때 팔았는데 제가 한 14년 정도 정식 투자를 해보니까 네. 결국에는 매입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네. 거의 3.8배 정도 올라서 팔았어요.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정식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찬성하는 사람인데 네. 왜 그러냐면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매입 단가가 낮을 때는 싸게 살 수 있죠. 그리고 높을 때에는 높게 사지만 결국에는 평균이 계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매도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정식 투자는 무조건 돈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012님께서 만약에 10년 정도 모은다고 봤을 때 괜찮은 투자처라고 보시냐는 질문에는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27님은요. 저는 지방에 거주 중이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보유한 것 외에는 3억 정도 현금만이 유일한 자산입니다. 아직 은퇴까지는 5년 정도 남았고요. 따로 개인연금은 없고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만 수령할 듯한데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이 3억을 최대한 굴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금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그 은퇴 자금은 보수적으로 굴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퇴까지 지금 5년 정도의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중기나 중단기 정도의 목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은퇴 상품 중에 제일 우선순위는 연금 상품이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그 일시납 연금 보험으로 연금 자원을 조금 더 굴려 나갈 것 같아요. 어차피 비과세 상품이니까. 공격적인 건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되네요. 조심하시는 게 네. 낫고 네. 만약에 공격적인 부분을 조금 경험이 있다든지 네. 고른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그 배당주 직접 투자나 배당주 뭐 ETF 상품 등으로 조금 자산을 굴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